안녕하세요. 러너앤바입니다. 오늘도 역시 집 근처에 무장산으로 가볍게 조깅하러 나왔고요. 오늘은 제가 드릴 얘기는 호흡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호흡법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호흡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숨 쉬어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제가 느꼈던 결론 그리고 제가 도달했던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호흡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기가 대부분 이제 한 10km 정도 대회 이런 걸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흡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뛰고 나면은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다리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호흡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호흡법을 바꾸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통 찾아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2번 들이마시고 1번 내뱉어라, 뭐 흡, 후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아니다 그냥 발에 맞춰서 흡, 후 해라, 아니면은 내뱉는 걸 2번 해라, 후후 습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한 번씩 다 따라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흡법이 뭔가 다른 게 더 있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해외에는 사실 호흡법과 관련된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거 뭐 다 알려주는데 뭐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더 쉽다, 이런 게 아예 없었고, 이제 찾다 보니까 뭐 코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호흡도 도전해봤는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600으로도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코호흡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맞는 호흡법을 찾지 못했고 그냥 훈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호흡법이 이렇게 신경 쓰이거나 한 적은 저는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 영상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뭐 의도적으로 습, 후 이렇게 숨 쉬는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편안하게 뛰면서 숨 쉬려고 하지, 뭐 억지로 일부러 한 박자 들이마시고 한 박자 내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목마기어를 지도해 주시는 전승희 감독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마라톤을 뛸 때 숨이 목까지 차오르기는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저도 호흡이 거칠어지기 전까지만 항상 뛰고 있던 겁니다. 특히나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제 기억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제가 호흡이 거칠어졌던 시기,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됐던 시기는 제가 풀코스를 그 페이스로 완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호흡에 신경 쓸 정도의 강도라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풀코스를 완주하기에 어려운 속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숨은 차지만 그게 목구멍을 넘어올 정도로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자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호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됐고, 그냥 호흡이 거칠어지면은 한 번씩 크게 숨을 들이쉬고 해서 맞추려고 하고, 그런데도 안 되면은 조금 페이스를 늦추는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호흡을 크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호흡이 부족한 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산소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산소 자체가 아무리 충분해도 내가 그거를 섭취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걸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흡이 부족해지는 거지, 산소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호흡을 많이 해도 어차피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섭취하는 능력, 이걸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 호흡은 제 생각에는 너무 거칠게 하면 오히려 여기가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은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콧구멍을 넓히거나 이런 게 영향을 준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콧구멍 거르고 그 안쪽을 확장하는 수술을 다 할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 코 안쪽이 되게 이렇게 막혀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 거리가 심해지면 수술도 하고 그래야 되는 편에 속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면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엘리트들도 아마 콧구멍 확장하는 수술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라질 수 있다면, 호흡 섭취를 늘릴 수 있다면 너도 나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아마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제가 호흡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 드리자면요, 호흡은 무조건 편안하게 해라.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하고, 이제 대회 때나 이럴 때 숨이 차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때 억지로 호흡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한 번씩 크게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평소에도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심박이 147, 148 이 정도인데, 이런 심박에서도 사실 잘만 가다듬으면 말도 충분히 하면서 뛸 수 있으니까 너무 호흡에 이런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한 번씩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셨던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마라톤 복장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자면요, 아마도 대구 마라톤이 출발할 때 영하이거나 혹은 영상 1도, 2도 이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따뜻하게 긴팔을 입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싱글렛을 입으시더라도 안쪽에 긴팔을 입든지 아니면은 바깥쪽에 다른 걸 입다가 벗어놓던지 요 정도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기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열량 소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꼭 파워젤을 조금 더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도 이게 추운 날에는 달리는 중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아침부터 해서 새벽부터 해서 미리 많이 하신 다음에 대회 시작하기 전에 꼭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은 분명히 출발하면은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실 거 제가 얘기 드렸는데, 복장, 긴팔이나 따뜻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워젤 많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미리 화장실 다녀오시기,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